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뉴욕 증시는 추가 부양책을 검토할 수 있다는 벤 버난키 미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53% 오른 11,836.0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반등하며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미 연준이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았지만 향후 추가 부양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 반응했습니다. 전일 5% 이상 급락했던 프랑스와 독일 증시는 각각 1.38%, 2.25% 올랐습니다. 국민투표라는 정치적 도박 카드를 들고 나온 그리스에 대해 독일이 이달 중 지원하려던 구제금융무처분 지급을 국민투표 전까지 지급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러 가스관 사업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서울경제 TV 프로그램을 이제는 지상파 DMB 방송이죠. 유원 미디어를 통해서도 시청을 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밤사이 마감됐던 뉴욕 증시와 또 전일 우리장 분석하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은 하창봉 팀장,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글로벌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약 후 강장을 보였던 국내 증시 어제 2% 이상 빠졌다가 0.6% 정도 마이너스로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장을 마쳤었습니다. 1900선 회복은 못했지만 2포인트 정도 모자란 수준이었고요. 어제 기관이 또 구원투수로 나섰다는 점 긍정적이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스 총리 어떻게 보면 돌발스러운 발언 이후에 글로벌 증시에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1880, 1860까지 내려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만은 역시나 약간 시장의 내성력은 견고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월 이후에 이어졌던 지수 밴드를 할 수 있는 1875포인트를 지지하면서 어저께는 1900포인트에는 도달을 못했습니다만은 해외 이벤트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반등성이 있었던 장이었던 말씀드리겠습니다. 1898포인트를 마감했는데 전일보다는 마이너스 0.6% 하락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기관이나 기관인의 수급 구조가 그대로 이어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잠깐 살펴보면 역시나 외국인은 한 3,500 정도 팔았습니다만은 개인과 기관 쪽에서 각각 한 2,000억에서 2,500 정도 매수해주면서 튼튼한 구원투수 역할을 했다는 말씀드리겠고 약간 살펴본다 그러면 기관이 역시나 최근에 보면 IT라든지 자동차를 약간 몰아주기식으로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배팅이 들어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에 그런 쏠림이 좀 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양매수한 업종 같은 경우는 보험업종이라든지 유통업종에 대해서는 양매수가 들어왔고 또 같이 양매도한 업종에 대해서는 화학과 건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철강하고 금융주에 대해서는 좀 매수를 해줬는데 전기전자나 자동차는 좀 매도세가 나왔던 것 같고요. 이 외국인의 전기전자 자동차는 오히려 기관 쪽에서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은 오히려 또 전기전자나 자동차를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업종으로는 자동차 3인방이 거의 다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전부 다 강한 상승을 보셨다는 말씀드리겠고 약간은 그래서 중에 특징적인 테마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어저께 이제 원자력 관련주가 될 수 있겠죠. 한전기술이라든지 한전 KPS 같은 종목들이 오랜만에 좀 상승을 보였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일본 원전이 3월달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약간 일본 쪽에서 반발은 많습니다만 원전을 척 가동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또 사실 룸으로 지금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베트남 쪽에 원전을 수주할 수 가능성이 있다 나오면서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올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제가 아까 자동차와 전기전자에 대해서 약간 교차면에 있었다 말씀드리겠는데 샀던 업종을 종목을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거래소에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만은 현대 모비스라든지 삼성생명, 포스코,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각각 150억에서 100억 정도의 매수를 보여줬다 말씀드리겠고 한 가지 특정 업종을 할 수 있는 종목을 할 수 있는 이마트 같은 경우는 한 74억 정도를 매수를 해줬습니다. 지금 한 주가는 3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 2001년 초반에 중국 상해 공장을 시작으로 이제 중국에 진출했다가 어저께 이제 발표를 했죠. 6개 정도의 매장을 팔아버리겠다. 더 이상 돈이 안 돼가지고 이제 손실을 떨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고시적 호재를 작용했던 것 같고요. 기관이 좀 많이 샀던 종목은 역시나 삼성전자라든지 자동차 3인방, 기아차, 현대차
기아차 위아이데스 공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매수했죠.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기아차에 대해서 천억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줬는데 어저께 자동차 업종들이 10월 자동차 판매 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내수 같은 경우는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만은 전월 대비해서 글로벌 판매 자체는 계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 27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글쎄 하이닉스 이제 본 입찰 마감이 다음 주로 좀 다가온 시점에서 조금 주목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판업종을 살펴보면 역시나 기관이 많이 산 업종 삼성전자나 기아차에 대해서 요거에는 대략 좀 매도가 나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2,470억을 팔았는데 사실 전전날이죠. 99만 9천 원까지 형성하고 나서 어저께는 한 1% 좀 쉬어줬다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또 뭐 약간 유럽적 리스크가 나왔기 때문에 민감주를 할 수 있는 조선주에 대해서는 좀 매도세가 나왔다 말씀드리겠고 기관은 역시나 어저께 많이 빠졌던 화학 정유주에 대해서 매도세 좀 많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 삼성중공업공이 한 370억에서 200억 정도의 매도세를 보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코스닥 쪽 볼 텐데요. 간신히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기는 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수급이 어땠는지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봐주십시오. 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는 플러스 반전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493.49포인트로 마감하면서 0.23% 상승을 했는데 지수로만 살펴봤을 때는 21선을 지지하면서 반등을 했다 말씀드리겠고 수급적인 면에서는 역시나 오랜만에 기관이 어떤 역할이 컸던 것 같습니다. 개인이나 외국인이 한 250억에서 25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만 기관 쪽에서 724억을 매수를 해줬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량 매매를 조금 돌린 것도 있고요. 여기서 보면 기관 같은 경우는 투신이나 기금이 한 200억 정도 매수를 해줬고 사모펀드에서도 공이 한 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보면 CJ 오쇼펜이라든지 다음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 상승을 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지지부진하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0.5% 상승했다 말씀드리겠고 SFA 같은 종목은 이제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면서 어저께 6% 정도 넘은 상승을 보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FA를 선두로 해서 강세 업종을 보면 AMOLED 장비주라든지 인터넷 관련주, 그다음 모바일 게임주 관련주도 상당히 나왔고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어저께 사실 컴투스라든지 이런 게임빌 같은 종목이 올랐는데 애플의 앱스토어 자체가 이제 오픈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고요. 약세를 보이는 어떤 업종 최근에 좀 그나마 잘 갔던 가스관 관련주에 대해서 좀 약세가 보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지금 러시아 쪽에서 러시아하고 우리나라 지금 가스관 관련 이야기 했을 때는 만약에 가스관이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 그건 러시아 측에서 책임을 져라 이런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빠진 건 아니고요. 그건 별 상관이 없지만은 최근에 단기 급등 이후에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 말씀드렸고 또 오랜만에 잘 달렸던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속해 있는 유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은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조정이 보였던 것 같고 카지노 관련주들은 사실 제가 오랜만에 테마로 좀 엮어봤는데 여전히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어저께 이제 시장이 약간 외풍 때문에 조정을 받았고 하다 보니까 이럴 때 이 틈을 타서 최근에 좀 약세를 보였던 종편 관련주, 컨텐츠라든지 음원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보였다 말씀드렸고 사실 어저께 또 SM이나 YG 같은 SM이나 로엔이라든지 JYP는 좀 상승했습니다만은 또 상장이 예상되어 있는 YG 소속의 가수들이 또 대마초 이야기 좀 나오기 때문에 글쎄 오늘 상대적으로 이 종목들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들로 조금 들어가서 살펴보면 역시나 그 특징이 없었던 것 같은데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인터플렉스라든지 차바이오에 대해서 계속적인 매수를 보이고 있고 성강밴드에 대해서는 꾸준한 매수 10월 이후에 지속적 매수가 들어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이 샀던 종목의 특징 종목 하나만 말씀드리면 JW 중해신약입니다. 중해신약 같은 경우는 재료가 어저께 또 있었죠. 간암치료제 임상 2상을 시작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최근 흐름이 좋았고 테라세미콘이라는 종목이 하나 좀 눈에 보일 겁니다. 115억 정도. 상장한 지 이틀 된 새내기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디스플레이용 열 처리 및 등착용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로 고객처는 SMD라든지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 이슈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스의 국민투표 발언에 그리스와 독일, 프랑스 정상이 오늘 현지 시각으로 밤에 또 모인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었고요. 미국의 FOMC 회의 결과 이후 벤버냉키의 2배 주목을 해보자 했었는데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또 미국의 민간 고용 지표 발표가 됐는데 호재였는지 악재였는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좀 하루 만에 조금 그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조금 시장의 불안감은 조금 지속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유럽 증시부터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정상들이 그리스 국민투표에 대한 어떤 우려감을 표시했다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아무래도 구제금융안을 계속해서 받아들일 것을 설득하겠다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나서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시장의 불안감을 좀 진화를 시키려는 노력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지만 어제 그 지난 하락폭에 비해서는 너무나 상승폭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조금 실망스럽다고 한번 더 붙여보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국민투표에 대해서 반대 뜻을 강력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호재가 됐고요. 아울러 좀 그 저녁에 예정됐던 FOMC 회의에서 어떤 새로운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또 시장에 작용하게 되면서 마찬가지 장 호재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 때문에 장 초반 2%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2% 넘는 상승세가 장 중반에 조금은 꺾이면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은 그리스의 국민투표 소식이 느닷없이 나오다 보니까 유럽재정안전기금에서 30억 유로 정도였던 채권 매입 계획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무기한 연기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재성 소식 때문에 장 중반에 하락 전환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30억 유로 같은 경우는 그리스가 아닌 그 아일랜드를 돕기 위한 어떤 채권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AAA 등급으로 발행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금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 때문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지만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그리스 정상이 긴급 회동을 갖기로 했다는 어떤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 반전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발표된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도 마찬가지로 상승 전환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FOMC 미국 유럽 시장이 끝난 시기쯤에서 조금 그 FOMC에 대한 회의에 대한 소식들이 조금씩 흘러나왔었는데 중대한 그 하강 위험이라는 문구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필요할 시에는 추가 부양책을 할 수도 있다. 어떤 이런 막연한 기대감, 제가 보기 좀 막연한 기대감인 것 같은데 추가 부양책 이런 그 발언이 추가 부양책의 어떤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유럽 증시는 좀 상승 마감하는 원동력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분기 경기에 대해서는 연준이 3분기 경기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부분도 조금 호재로 작용을 했었고요. 업종별로 봤을 땐 금융주그리고 자동차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광산주가 또 강세를 보이는 부분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1.15%, 독일은 2.24%, 프랑스는 1.38%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독일이 그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조금 상승폭이 컸는데 아무래도 독일이 조금은 적극적으로 어떤 진화에 나서고 있다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상승폭을 좀 확대시킨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어떤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유럽의 정상들이 마찬가지로 그리스 국민투표에 대한 어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시를 했다는 부분들이 좀 호재가 됐고요. 그리고 개장 전에 발표된 미국의 ADP 민간 고용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발표가 됐다는 부분들이 호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그 미국 증시도 조금 상승세가 좀 주춤을 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80억 유로 6차 지원이 그리스 국민투표 전까지 유보화될 것이란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세가 좀 주춤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어쨌든 그 미국 증시의 상승 원동력은 FOMC였습니다. FOMC가 경기 전망을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물가 안정 범위 내에서 더 강력한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그런 발언이 마찬가지로 호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국 지금 우리나라 경제 신문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어떤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다고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그 상승 마감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유럽 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할 수도 있다 막연한 기대감에 의한 얘기가 나왔지 어떤 추가 부양책에 대한 각 모델도 나온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섣부른 좀 기대감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섣부른 기대감이 내일 쪽에서 꺾이면서 다시 한번 하락 전환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부분이 염려된다고 좀 덧붙여보고 싶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53% 상승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1.27%, S&P 500은 1.6% 정도 조금 양호한 상승세를 골고루 좀 양호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저께 있었던 FOMC 회의에 대한 내용들을
부분을 조금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연방제도가 이틀간 열렸던 FOMC 회의를 마무리를 하면서 현재 0%에서 0.25%의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요. 현재 초저금리를 2013년 중반까지 시행하겠다 했었는데 이 부분을 그 이후로도 연장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는데 상황이 적절하다면 MBS를 추가 매입하는 것이 가능한 정책 옵션을 추가로 실시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MBS를 추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옵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무래도 추가 보양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조금 의미가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 그 6월 이후에 좀 유지를 했던 비관적 경기 전망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경제 성장세가 3분기에 좀 강화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하강 위험성이 여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실업률이 너무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회복 속도는 실망스러울 만큼 더딜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지속적인 주택시장 부진과 타이트해진 크레딧 상황이 원인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 같은 경우에 1.6%에서 1.7%로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 전망치도 3.3%에서 3.7%인데 이 부분을 2.5%에서 2.5%에서 2.9%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내년 말 미국 그 실업률 전망치도 종전 7.8%에서 8.2% 범위에서 8.5%에서 8.7% 컨센서스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2013년 같은 경우에는 7%, 기존 전망치가 7%에서 7.5%인데 이 부분은 7.8%에서 8.2%로 제시를 했고요. 시장이 좀 예상했던 그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언급은 분명히 말하지만 없었습니다. 그리고 4천억 달러 규모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지속한다고 밝혔고요.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의 모기지 담보부 증권 원리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투자를 하면서 모기지 금리를 하향 안정화시키겠다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부분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기지 담보 증권, MBS 증권을 추가로 매입을 하면서 채권을 매입하게 돼서 통화를 시장에 방출하는 그런 정책이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 추가 양적 완화가 나오더라도 MBS 추가 양적 완화가 나오면 어떤 내용이냐면 마찬가지로 MBS 증권을 추가로 매입하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좀 발표가 된 고용 지표도 마지막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월달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 11만 건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같은 경우에 9만 1천 건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지난달 수정치 같은 경우 좀 수정이 됐습니다. 11만 6천 건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래서 예상치 10만 건 증가를 상회를 했고요. 고용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감소를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건설 부문 같은 경우 4천 개 정도 일자리가 감소를 했지만 서비스 업종에서 무려 11만 4천 건 정도 증가를 하면서 지난달 민간 고용에 조금 증가를 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민간 고용이 증가를 하는 것은 최근 실업이 다소 감소한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민간 소비 지출이 소폭 증가를 하게 되면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살아나고 있는 것을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ADP 같은 경우에는 정부 부문을 제외한 민간 고용 어떤 수치를 발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 정부 부문 민간 고용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신다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이슈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8시 17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는지 여의도 리포트 살펴봅니다. 예, 먼저 오늘 각 증권사들은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짚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예, 오늘은 신한금융투자로 가보겠습니다. 상암지점의 최원석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했을 때 내년도 증시 전망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도광양해라는 성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칼날의 빛을 칼집에 숨기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는 뜻인데요. 일단 그 내용을 보시면 투자의 시기는 3년 만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스 디폴트에 따른 리스크 발생으로 글로벌 경쟁기는 다시 좀 성장이 작은 그런 구간에 갇혀버렸고요. 부채 축소와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금융기관의 노력이 좀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시기에는 디플레이션에서 리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에서 경기 대평형을 향해 가고 있으며 이런 흐름이라면 2012년은 경기 회복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경기 회복 구간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좀 유동성 보충과 그리고 경기 부정책 같은 정부 정책의 조건들이 좀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현재 유럽, 일본, 미국 등 전 세계에 기축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좀 그러한 정책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글로벌 대선 총선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중국 또한 10월 총선을 앞두고 기존의 긴축 정책에서 완화로 좀 방향을 틀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인플레이션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하지만 계속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선 리스크를 보신다면 2012년에도 유럽의 디폴트 리스크는 계속 나올 전망이고요. 금융기관의 조정 그리고 신용정책 우려가 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심리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런 금융기관들이 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으로 인해서 그런 우려는 좀 많이 더 들어갈 전망입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리스크, 리플레이션, 리커버리 이러한 사이클이 수완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칼날의 빛을 칼집에 숨기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는 그런 도강양의 시대가 될 전망으로 2012년에는 1700에서 2200포인트 사이의 그런 밴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한금융투자 의견이었고요. 상암지점의 최현석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8시 21분을 넘어가고 있고요. 투자 의견 들어볼 텐데요. 먼저 하창봉 팀장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코스피가 1900선을 이제 또 회복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현대차 또 삼성전자의 강세 속에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그 신한금융투자에서 그 표현한 말 상당히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읊어본다 그래도 칼날의 빛을 칼집에 숨기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 상당히 의미 있는 멘트네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시장은 그대로 대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장 같은 경우 저는 어제 사실 우리 장이 약간은 그 아침에 마감 정리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허무하게 내려갈 장이 아니다라는 거 한번 보여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사실 약간은 어제 오후장이 좀 반등해서 당긴 거 그리고 지금 시장이 바로 팍팍 올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한 1900포인트 정도에서는 등락을 좀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리스 쇼크라는 표현을 써야 되죠. 그리스 쇼크는 조금 진정될 수 있다. 그 쇼크를 보냉키가 조금 무마해줬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 아침에 우리 정태균 전문가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Q3 언급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서 해석을 할 때 Q3 언급이 있었다 없었다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은 없었다는 쪽에 좀 포커스를 둡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 쪽에서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장이 아니죠. Q3 이야기 나오라거나 미국 경제 전망할 때 항상 나오는 두 가지 아킬레스가 딱 뭐냐 하면은 주택시장 악화하고 고용시장이 안 좋다는 겁니다. 실업률이 되겠죠.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제 민간 고용이 조금 좋게 나온 건 긍정적입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어저께 그 Q3 이야기가 왜 나왔냐 하면은 모기 조금 전에 했듯이 모기지 정권을 매입을 한다 이렇게 해서 주택시장이 한다는 거는 주택시장에는 사실 좀 긍정적이죠. 근데 이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말하고 영어는 좀 다릅니다. 약간 이게 해석을 할 때 해석의 차이인데 할 수만 있다 이렇게만 나온 것이고 실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렸고 왜 그러냐면 아직도 미국에는 비둘기파적인 매파 그 세력들이 연준의 어떤 Q3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도 많고요. 또 하나가 조금 좋으면서도 안 좋을 수 있는 3분기 GDP가 미국 2.5%가 나와버렸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사실 정신이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이렇게 좋게 나오게 되면 또 Q3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체크할 수 있는 거는 4분기에 만약에 GDP가 2% 초반으로 내려간다 그럴 때는 양적 완화, 자금을 푸는 양적 완화에 대해서 긍정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나온 버냉키 어떤 립 서비스라면 립 서비스는 사실은 바로 여기서 Q3 하면서 경기 부양으로 돌아가는 걸로 해석 확대 해석하는 거는 조금 무리다. 그래서 어제 어떤 그리스 총리 어떤 그 망언을 꼼수 망언을 버냉키가 좀 무마해줬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장으로 봤을 때는 한 1900포인트에서 약간 등락을 보일 수 있다. 조금 다시 한번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사실 이례적인 특징이 보면은 삼성전자, 현대차 딱 그냥 크게 없어요. 우리가 전기전자, 자동차라고
업종을 말하면서도 그걸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누가 봐도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어떤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합니다. 아침에 수급 중에서 봤을 때도 하루는 삼성전자 한 2천억 확 사줬다가 기관이 사주고 나면 그 다음날 또 외국인이 팔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또 완전 반대적으로 죠. 기관은 거의 전기전자와 현대차의 자동차에 속칭 우리 일반 투자가들이 말한 대로 몰빵을 했죠. 몰빵을 하는, 이런 쏠림 현상이 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5위 안에 있는 이 종목이 쏠림 현상이 나왔을 때는 지수로 봤을 때는 지수는 그렇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체크해 드리고, 타이밍적으로 보면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엇박자,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전기전자가 올라오고 또 자동차도 좀 질 수 있는 약간 엇박자도 나올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항상 지수는 보면 포인트도 중요합니다만 수급이 항상 지수 포인트를 우선하기 때문에 지금 지난 10월 말 정도에 21선하고 61선이 골든크로스가 발생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4그레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고 나면 정배열 상태에서의 골든크로스가 아니고 내려오는 61선, 8월 초순 이후에 급락해진 2달 이상의 매물이 가까우는 역배열 상황에서의 골든크로스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을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박스권 한 1870 정도 지지되는 선에서 단기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적어도 이번 주 정도는, 물론 거래일 수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1965포인트를 단기 주간 고점을 확인한 장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매물 소화 과정이 나오죠. 근데 매물 소화 과정이 나오는 중에서 지금 장이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일부 특정 종목 올라가고, 여타 종목들은 하루 올랐다고 빠지고, 또 사실 며칠 어저께 많이 빠졌던 게 이제 유럽발 리스크 때문에 많이 빠진 업종들이 있죠. 금융주라든지 화학주, 조선주, 증권주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 좀 밀렸는데,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대형주 쪽에서는 아마 삼성전자하고 자동차 쪽에서 또 한 번에 같이 올라가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전망 드린 대로 오늘은 전기전자,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99만 9천 원이라든지 100만 원 쪽에 한번 건드릴 것 같고, 자동차는 어저께 힘을 좀 많이 썼으니까 좀 쉬어갈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좀 유망한 기술적 반등이 볼 수 있는 업종은 아무래도 어저께 많이 빠졌던 금융주, 화학주, 조선업종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좀 전망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정태근 전무가 의견 들을 텐데요. 어제 1850포인트 21선 지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회복이 됐었죠. 오늘 네. 장 전략은 어떻게 짜갈까요? 예, 일단은 어저께 말씀드린 그런 지수 포인트를 좀 지지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조금 어쨌든 1650포인트, 좀 길게 본다면 1650포인트에서 1950포인트까지 한 300포인트 정도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1850포인트의 어떤 지지력을 보이면서 1850포인트의 어떤 지지력을 보이면서 어떤 조정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수들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쪽에서 마찬가지로 연결해서 본다면은 어떤 5일선에 대한 어떤 회복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저께 말씀을 드렸듯이 1850포인트에 대한 어떤 지지력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반등을 줄 수 있는 어떤 기반은 충분히 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어쨌든 이제 화면을 보시면 5일선이 지금 현재 조금은 꺾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현재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오늘 상승 출발은 어쨌든 예상이 돼 있지만은 이런 상승 출발을 하는 뒤에 상승폭을 확대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끝난다면은 지금 자리가 잠시 우려스러운 부분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언제 봐도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도 상당히 연결해서 좀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저께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제 1850포인트를 회복을 어쨌든 지켜줬고요. 그러면서 오늘 쪽에서 5일선을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다시 한번 1950포인트의 어떤 돌파 여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2000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볼 때 오늘 어쨌든 N자형 반등 5일선의 회복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하지만 조금은 걱정되는 부분이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상당히 너무나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현물, 선물, 그리고 어떤 옵션, 그리고 주식 선물까지 전부 본다면 현재 하락 포지션을 현재 잡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코스피 어저께 현물 같은 경우 3,490억 매도를 했죠.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도 매도 포지션 1,700계약을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옵션 동향에서 보시면 풋옵션 같은 경우에도 금액을 55억 정도 풋옵션 쪽에 베팅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도 매도 포지션 7,800계약을 누적을 시켰다는 겁니다. 자, 시장이 추가적으로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매도 포지션을 쌓아가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시장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정인 부분은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국가 지자체가 상당히 매매를 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국가 지자체가 장 초반에는 좀 매수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장
후반에는 결국에는 1,2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국가지자체 매매 동향을 볼 때 시장이 빠질 때 매수를 했다가 시장이 오르면 매도하는 그런 단기 트레이딩을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매수관이 좀 매도를 했다는 부분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조금은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은 추가적인 상승 올선 좀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지만은 전강 후약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도 조금 예상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을 좀 어떻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기관 쪽에서 2,6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기관 전체적인 고른 매수세였고요. 어떤 한 주체가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볼 때 어떤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매수가 아닌 개별 종목 그리고 개별 업종에 대한 단순한 종목 장세를 위한 그런 매수에 집중을 했다는 부분들이 조금은 어떻게 본다면 오늘 쪽에서 만약에 기관이 이런 흐름이라도 나와주지 않는다면 시장 방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관이 이런 그 개별 종목 그리고 개별 업종에 대한 매수까지 끊겨버린다면은 전강 후약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기관의 수급도 상당히 중요하고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자꾸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를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외 변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지금 현재 3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상승했다 그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9월 지표가 좀 양호하게 발표가 되면서 3분기의 어떤 경기 성장세가 조금은 강화가 됐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시장 평가를 통해서 필요할 시에 어떤 정책 수단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딱 잘라놓고 얘기를 해서요. 추가 부양책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서두적으로 봤을 때 시장 평가를 통해서 어쨌든 시장 평가를 했을 때 시장 상황이 좋다면은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알 수 있듯이 어쨌든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시장 평가를 통해서 안 좋게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할 수도 있지만은 시장 평가를 통해서 시장 상황이 좋게 전개가 된다면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로 좀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연준에 대한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조금 아이러니컬하게 조금은 상반된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 쪽으로 유럽 쪽으로 좀 집중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저께 조금 중국이 EFSF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하는 것은 조금 아직까지 이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아직까지 EFSF에 대한 증액의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면 EFSF에 대한 추가 증액 방식에 대한 어떤 그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제기가 될 수 있는 발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독일이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해서 국민투표가 되기 전까지 보류를 하겠다고 그리고 메르켈 총리가 한번 지켜보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6차 80억 유로 대한 지원은 이전에 회의에서 결정이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뒤집는 그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럽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쪽보다는 오늘 시장에서 유럽 쪽에서 어떤 소식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시장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체크해야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조금 얘기가 길어졌다고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만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저께 지역난방공사, CJ, ICD를 말씀드렸는데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는 올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조금 포트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CJ ENM 제일기획을 좀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만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제일기획을 좀 보면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제일기획 같은 경우 1차적으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1차적으로 나왔습니다. 조금 이전 21,000원 10월 20일이죠. 10월 20일 날 항상 조심해라고 말씀드리는 윗꼬리 음봉이 한번 출현을 하면서 시장이 한번 주가가 꺾였는데 다시 한번 반등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짧게 보는 의미에서 일단 전고점까지 아마 25,000원에서 21,000원까지만 조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분의 의견을 정리를 해보면 오늘 FOMC 회의 이후 벤 버냉키 발언의 내용, 그러니까 추가 부양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점이 아직까지 시장에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그간 너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반등을 했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어떨지 또 그런 가운데 어떤 종목을 사보면 또 수익을 낼지가 참 궁금합니다. 하창봉 팀장님부터 오늘 관심 종목 듣겠습니다.
예, 오늘 관심 종목은 크레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약간 개별주를 할 수 있겠죠. 예. 삼성과 관련된 주식이죠. 이러닝 쪽인데 사실 뭐 크레드 같은 경우는 약간 이상한 주식이죠. 수상한 주식인데 회사 가치가 너무 높게 평가된다는 게 이제 이상한 주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왜 근데 그럴 것이 왜 그러냐면 어차피 대주주 지분 자체가 삼성 SDS, 삼성 뭐 에버랜드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가 그 60%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만든 이러닝 교육 사업을 위한 회사다 말씀드리겠고 물론 뭐 회사 영업이 보통 10억 정도, 5억 정도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주가가 5만 원, 6만 원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있느냐 평가가 상당히 어렵죠. 펀더멘털 분석이 안 됩니다. 근데 이 크레드 같은 종목은 실제적으로 어차피 삼성 SDS라든지 삼성 에버랜드의 상장 기대감을 품고 현재 주가가 반영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최근에 삼성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이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스마트 로닝에 대한 어떤 사업 자체를 계속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9월 중순, 10월 중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관심이 좀 몰린다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5만, 6만 원 조금 못 미치는 가격이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펀더멘털 분석으로 보면은 답이 안 나온 종목을 제가 누차 강조드립니다. 퍼가 50이 넘기 때문에. 근데 일단 삼성 계열사들의 어떤 상장 기대감이 항상 주가에 반영돼 있다. 그리고 그런 테마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올라가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도 5만 5천 원 정도가 지지되는 항전에서 타이밍적으로는 추가 반등 타이밍이 왔다 말씀드리겠는데 약간 제가 매매 팁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자체가 하루 거래 대금 같은 경우는 벌써 2, 30억 되는데 그 지금 현재는 거래량 분출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회사가 조금 괜찮다 그래도 앞으로 종 지수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거래량이 동반되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되고 가격은 만약에 5만 5천, 6만 정도 밴드에 있는데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왔을 때는 주가가 잠깐 멈추는 것이다. 그런 거 체크하시면서 매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호가 공백이 조금 있는 종목입니다. 거래 대금 비해서 호가 정도 있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제가 한 5만 8,300원에서 5만 9,200원 정도를 보겠고요. 목표가는 약간 기술적 트레이딩 국가는 하겠습니다. 한 6만 8천 원 정도를 보는 가격.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조금 짧지만은 5만 2천 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정태근 전문가 오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이십니까? 오늘 뭐 단기 종목이 될 수도 있고요. 좀 중기적인 종목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로엔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음악 나왔습니다. 관련주죠? 예, 예. 예. 최근에 뭐 조금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조금 연결시킨 뭐 종목이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엔 같은 경우에 그 업계일이 온라인 음원 포털의 멜론을 좀 운영을 하면서 음반 및 온라인 음반하고 그리고 온라인 유통업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SK텔레콤 계열의 회사고요. 그리고 소속 연예인은 아이유, 뭐 써니힐 등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은 참고를 기업 내용 조금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뭐 기술적인 부분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조금 계단식으로 좀 상승하는 종목입니다. 계단식으로 좀 상승하는 종목인데, 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요. 화면을 보시면 조금 10월 20일이죠. 10월 20일 날 이렇게 조금은 상승하는 국면에서 이렇게 장대음봉이 나왔던 부분들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좀 시간을 한번 돌려본다면 8월 22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대음봉이 나왔지만, 이후에 조금 눌리는 모습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현재 12,000원 가격대, 그리고 16,500원 정도 가격대 이렇게 계단식으로 지켜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전 고점인 16,800원을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3일 동안 이제 지켜지면서 어저께 5일선을 회복하는 이런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재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땐 2만원까지 좀 보고 그리고 돌파를 해준다면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 매수가를 말씀드려보면 매수가 18,200원에서 18,700원 정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2만원까지 본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2만원의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7,500원에 좀 설정, 일단은 16,800, 16,500원보다 17,500원, 5일선 일탈할 때 1차적으로 먼저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관심 종목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대박 전략 하창공 팀장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스 국민투표가 당초 예정보다 조금 앞당겨진 12월 4, 5일경에 결정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 같이 죽자라고 결정을 할지 아니면 다 같이 좀 힘들고 버텨보자라고 결정을 할지 또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 여러분들도 끝까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예상지수가 집계가 되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일제히 지금은 거의 빨간불을 켠 상태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